새로 나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주 만에 600명대로 내려갔습니다.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비율 자체도 줄었는데요. 다만 이게 하루 상황이라 앞으로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고 환자 20명이 또 하루 사이 숨진 만큼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현재는 일시적인 정점 상태에서 분기점에 위치해 있거나 혹은 정점을 완만하게 지나가고 있는 중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상황을 이렇게 진단하면서 1월 한 달간 모임을 줄이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최근 한 주간 상황을 살펴보면 사람이 많이 모인 어떤 장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기보다는 몇몇이 모인 자리에서 감염이 퍼진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1월 한 달 동안 환자 수를 줄여놓으면 2월에는 백신과 치료제가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먼저 오늘 정부 발표 내용부터 여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검사 수와 확진자 수입니다. 토요일인 어제는 검사 대비 확진자 숫자가 많았지만 오늘은 1%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600명대 신규 확진자도 23일 만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신중합니다. 하루 수치여서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매일매일 상황 변화가 많아 불확실성이 큽니다. 앞으로 2주간이 확실한 안정세를 달성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확산세는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000명대 아래로 떨어지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정도로 내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확실한 감소세를 위해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는 등 일상에서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지난 일주일간 집단 발생은 28%로 줄었지만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비율이 70%에 달했습니다. 소규모 모임이나 개인 간 확산이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어제 저희 뉴스룸은 확진자가 나오면서 통째로 격리된 요양병원에 대한 정부 대처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 병원 안에 갇혀있던 한 분은 병원이 감염되지 않은 사람까지 감염되는 지옥 같았다고 했는데요. 오늘 정부가 대처가 미흡했다며 앞으로는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통째로 격리하지 않고 두 집단 중 한쪽은 무조건 밖으로 빼서 분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장 오늘 확진자 62명이 나온 광주 효정 요양병원부터 적용됩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불안했다는 정도가 아니고 지옥을 오갔다라고 진짜 누구도 믿을 수 없고 탈출하고 싶은 마음만 굴뚝 같고. 어제 저희 취재팀에 털어놓은 요양병원 한 보호자의 호소입니다. 동일 집단 격리된 부천 효플러스 요양병원에서 나온 사망자만 지금까지 46명. 구로 미소들 요양병원 환자 4명은 외부로 나갈 병상을 기다리다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요양병원, 요양원에 대한 관리가 부족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감염 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적시에 의료자원과 전원병상이 지원되지 않은 점이 상황을 악화시킨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확진자든 비확진자든 한 집단은 외부로 병원을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긴급 현장 대응팀을 보내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 감염 초기 의료진을 지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요양병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논의하고 즉시 시행합니다. 정부는 우선 오늘 하루 확진자만 60명이 넘은 광주 효정 요양병원에 의료 지원팀을 보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상황이 더 좋아지려면 이런 집단 감염을 잡아야 할 텐데요.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가 결국 1000명을 넘었습니다. 수용자 125명이 새로 감염됐다고 나온 건데 이 중에는 동부구치소에서 다른 교정시설로 옮긴 수용자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오선민 기자입니다. 동부구치소 수용자 12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용자 1,122명을 대상으로 한 5차 전수검사 결과입니다. 강원 북부교도소에서도 수용자 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들은 동부구치소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구치소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송됐습니다. 이로써 동부구치소와 관련한 누적 확진자 수는 1,000명을 넘었습니다. 수용자가 1,040명이고 직원이 22명입니다. 동부구치소 관련자의 지인 및 가족 감염까지 더하면 1,083명입니다. 동부구치소에 있던 수용자 2,400여 명 중 40% 이상이 코로나에 감염된 겁니다.
단일 집단 발생 규모로는 대구 신천지와 서울 사랑제일교회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전 교정시설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는 등 추가 조치를 발표했지만 세 자릿수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비확진자들을 가능한 빨리 다른 교정시설로 이동시킬 계획입니다. 동부구치소는 기존에 음성이 나온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5일 다시 전수검사할 예정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600명도 많은 숫자긴 합니다만 1000명씩 나오던 것과 비교하면 고무적인 숫자기는 하죠. 중요한 건 앞으로 이렇게 계속 줄어들 것인가일 텐데요. 코로나19를 전담 취재하고 있는 최종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600명대로 줄어든 게 23일 만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디쯤인 건가요? 일단 정부의 입장을 추세선과 변곡점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방역당국은 현 추세를 확산이 멈추고 저지 국면에 진입을 했다. 혹은 이 정점을 지나고 완만하게 감소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세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보수적으로 판단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번 주에 전개되는 추이를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선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네. 완벽하게 확산세가 꺾이는 변곡점을 지났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겁니다. 네, 뭐 한 번 방심하면 코로나는 뭐 다시 또 퍼지니까요. 조심스럽죠. 맞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기적으로는 바이러스 활동이 왕성한 추운 겨울입니다. 또 날씨가 춥다 보니까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에 취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국민들의 피로도가 좀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정세균 총리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2주가 중요하다, 이 확실한 안정세를 달성할 결정적인 시기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방역당국이나 지자체에서 발표한 입장들을 살펴보면요. 네. 10월에도 또 6월에도 3월에도 각각에 나온 지자체나 방역당국의 입장인데 2주가 최대고비다 또는 일주일이 중대고비다라며 네, 항상 맞습니다. 2주, 1주가 네. 중대고비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11월 3차 대유행 확산을 막지 못했다라는 건데 일단 다행스럽게도 오늘 방역당국이 밝힌 것처럼 이 연휴를 거치면서 확진자 숫자는 줄어들긴 했습니다. 네. 다만 더 큰 문제는 사망자라는 건데요. 이 사망자는 지난해 연말부터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루 사이 또 20명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는데 왜 사망자는 줄어들지 않는 건가요? 맞습니다. 저희도 여러 차례 짚어드렸었는데 11월부터 시작된 3차 대유행에서는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에 있는 확진자들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 위중증 환자는 355명인데 그런데 이 시차를 두고 이 같은 위험한 상황에 이르는 분이 더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통상 확진 판정을 받은 2주에서 3주 다음에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3차 재확산이 11월쯤부터 시작이 됐었잖아요. 하지만 이 사망자가 12월에서 증가세를 보였던 것에서도 그러한 분석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참고로 12월 마지막 주 한 주에는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0여 명에 이르기도 했었잖아요. 자, 현재까지 이 코로나19로 돌아가신 분 지난해 2월 첫 사망자가 나온 이후 962명입니다. 치명률로 따지면 1.52%인데 최근 일주일 사이 하루 평균 사망자 역시 22명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확실한 거는 확진자 수를 줄여야지 위중증 환자 그리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사실 이 확진자 수 자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사망자를 줄이는 게 정부의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정부도 그렇고 또 우리도 그렇고 코로나로 누군가는 하루 20명씩 돌아가시고 계시다는 거를 좀 염두를 하고 더 이상은 희생되는 분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팀 최종혁 기자였습니다.